유치원들이 원비를 꼼수로 인상했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 교육청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의 원비를 올린 유치원은 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 고등학생이 학교 근처 저수지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터넷 게임에 빠져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등 진로에 대해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심 상가를 옮겨다니며 수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폭력 조직원들이 검거됐습니다. 폭력 조직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도박장과 게임장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신중축으로 수십 년 된 마을길이 사라져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길이 있어야 내가 왔다 갔다 다니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비만 오면 흙탕물이 나오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업주는 인근 아파트 공사 때문이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울산 지역의 평균 기온도 65년 동안 1.4도가 오르고 집중호우도 잦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기후변화 실태 취재했습니다. 변영섭 신임 문화재청장이 방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TF팀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온산터널 입구에 토사가 유출돼 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UBC 울산방송이 보도한 사립유치원들의 원비 인상 담합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 교육청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원비를 인상한 유치원은 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올해 원비를 인상한 유치원들은 지난 3년 동안 원비를 동결해온 만큼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동결을 하면서 그 이전에부터 이게 현실화가 안 돼 있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특기적성하고 방과 후에 이제 수료들이. 이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물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난 연말과 올해 1월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원비 동결을 요청했지만 무시됐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114곳이 지난달 말까지 제출한 올해 예산서를 검토해 원비 인상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납입금 실태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의 행정조치들을 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해 원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유치원은 학급당 30만 원 정도씩 책정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들이 신고한 예산서 금액과 실제 징수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 경영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내 한 목욕탕에 비만 오면 흐린 물이 나와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업주는 인근 아파트 공사 때문이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남구의 한 목욕탕. 정기 휴일이 아닌데도 목욕탕 내부가 텅 비어 있습니다. 탕에 받아놓은 물은 흙탕물같이 뿌연색입니다. 업주는 인근의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비만 오면 지하수에 흙탕물이 섞여 나온다고 말합니다. 공사장의 천공 작업이랄지 지축을 흔들어 놔가지고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이 지표면을 따라가 지하수에 침투돼가지고. 답답한 업주가 수질 분석을 의뢰한 결과 목욕 원수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업 중단에다 월 100만 원의 상수도 추가 사용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목욕탕 업주는 지하수 관정과 공사장과의 거리가 불과 7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이와 같은 흙탕물 유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는 적법한 공사를 한 만큼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확인을 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는 뭐 이상이 없다. 전혀 이상이 없다. 네. 4차례나 민원을 제기했던 목욕탕 업주는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어서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얼마 전 폭력 조직원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오다 적발됐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수억 원대 판돈이 오가는 도박장을 운영해온 폭력 조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침체로 유흥업소 수입이 줄어들자 새로운 수익권 창출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남녀가 둘러앉아 도박에 한창입니다. 승부가 나자 돈 뭉치가 건네집니다. 한 판에 수천만 원씩,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오간 돈만 5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폭력 조직원 31살 홍모 씨 등 3명은 도심 상가 옥상에 건설사 간판을 걸어놓고 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돈 내리고 파도 내리고. 특히 이들은 경찰이 단속에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재빠르게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비상계단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금이 많은 유흥업소 업주나 보도방 업주를 끌어들여 돈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6개월 동안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2억 7천만 원을 챙긴 폭력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폭력 조직들이 수입이 줄어든 유흥업소 대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장이나 도박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도박장을 운영해서 일부 수익금들이 조직 재건에 활용되고 있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 조직은 6개 파에 197명. 경찰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고등학생이 학교 근처 저수지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생은 인터넷 게임에 빠져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등 진로에 대해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동구의 한 저수지, 119 고무보트와 잠수 요원들이 등굣길에 실종된 고등학교 2학년 이모근을 찾기 위해 부산합니다. 이군은 수색 작업이 시작된 지 3시간 30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복 바지 안에는 1학년 때 성적표가 들어있었고 이렇다 할 외상은 없었습니다. 주위를 살피면서 막 일어서서 악을 칵 쓰더라고. 그러면서 물이 뛰들어가대. 나올 줄 알았어요. 저수지에서 이군의 학교까지의 거리는 150m. 등교하지 않고 곧바로 저수지로 간 이군은 어머니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그냥 호소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그냥 학교가 싫다라고만. 학교 측은 이군이 친구들과는 원만했지만 게임에 빠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괴로운 것이 힘들어했다면은 게임에 좀 빠져 있었고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게 다소 좀 내성적이긴 해요. 경찰은 게임에 중독된 이군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기술을 배우겠다며 부모와 갈등을 빚었다는 유가족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자살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주변에 학교가 잇따라 생기면서 마을 진입로가 사라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양반천 토박인 유동철 씨. 10여일 전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 뒤로 갇힌 울산 행복학교가 공사에 들어가면서 15년간이나 오가던 진출입로가 사라진 겁니다. 초등학교가 확장되면서 생겨난 대체도로입니다. 하지만 이 대체도로마저 장애인 학교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막혀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을 두고도 지적도에도 없는 농로를 따라 1km나 돌아가야 합니다. 이 길이 있어야 내가 왔다 갔다 다니지. 저기 뭐 농로길이 저 나중에 개발할 때 도로가 안 돼가 있는데 내가 조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10여 년 전 반천초등학교 증축돼 행복학교 예정제안으로 대체도로를 내준 교육청이 지역도 정리를 하지 않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대체부지로 내놓고 부지가 편입이 되면은 거기에 정리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통지가 오면 그때 와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땅만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교육청은 주민들과 합의해 처리했다는 무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 이제 그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쪽에 도로를 내주고 이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를 정축하면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마을 진입로만 사라진 셈입니다. UBC 뉴스 우승만입니다. 오는 23일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를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울산의 기후변화를 통계로 알아봤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봄의 전령사라는 개나리. 기상대의 관측목은 이달 11일 꽃망울을 터뜨려 10년 전보다 개화가 11일 앞당겨졌습니다. 진달래는 10년 전보다 무려 3주나 빠른 지난 7일 꽃을 피웠습니다. 울산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1946년부터 65년 동안 1.4도 높아졌고 최고 기온은 0.7도, 최저 기온은 1.6도 상승했습니다. 여름철 열대야 일수는 10년마다 1.2일씩 증가한 반면 겨울철 영하 일수는 10년마다 4.5일씩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열대화되면서 집중호우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호우 일수는 5.6일로 60년 전보다 2일 정도 늘어났습니다. 겨울철은 점점 조금씩 짧아지고 여름철은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은 기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기온 상승과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작황이 영향을 받고 자연재해나 병해충 발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해 재난 분야의 피해액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부분에서는 과거에 없던 환경성 질환, 이질 장티푸스, 수인성 변형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병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특히 같은 기후변화 현상은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지는 추세여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변영섭 신임 문화재청장이 방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 청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맏형인 방구대 암각화를 살려내고 주변의 역사 문화 환경을 관광 자원화해서 인류 문화유산으로 일으켜 세우자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변 청장은 그동안 울산시의 생태제방 설치안에 반대하며 사연댐 수위를 낮춰 암각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울산시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지역 항공사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내년 1월 완료되는 이번 용역은 울산의 교통 현황과 국내외 항공시장을 분석한 뒤 울산에 적합한 지역 항공사 설립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연간 105만 명의 지역 항공 수요와 저비용 항공의 시장 점유율이 해마다 2배 이상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울산에서도 저비용 항공사의 경쟁력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6년 완공 예정인 울산 시립미술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성과 지역 정체성을 동시에 부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김상우 박사는 시립미술관은 울산다움이 녹아있는 국제적 미술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설계부터 국제 공모나 유명 건축가를 참여시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립 과정에서 시민 모금 운동이나 매세나 운동을 실시하고 개관 초기에는 반구대 암각화나 산업단지 등 울산의 특색을 살린 전시회를 기획해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말까지 6억 5천만 원을 들여 태화강과 척과천 합류 지점에 240m 길이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잠수교 형태로 설치되는 이 자전거 도로가 개통되면 중구에서 선바위까지 자전거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자동차 윤갑한 대표이사는 오늘 하청지회 내부 문제로 중단된 특별협의를 언제든지 재개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표이사는 하청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면서 중장기 인력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1,750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등 2016년 상반기까지 사내 협력업체에서 3,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0년 1공장 CTS 점거로 해고된 114명의 재입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대형 공장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 건설 플랜트 노동자들이 보수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석유화학단지에서 폭발과 안전사고로 근로자 사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처우개선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랜트 노조는 또 노동부의 안전점검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일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지법은 64살 박모 씨가 지역 종교단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 인사위원회가 상급단체와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처리하도록 한 해고 규정을 어기고 인사위원회 결의만으로 박 씨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14건씩이던 울산의 해외 유학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에는 22건으로 5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이같이 밝히고 대상 국가별로는 미국과 캐나다가 6건씩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유학 등의 계약은 위약금 부담이 높은 만큼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울주군 온산읍 온산터널 입구에 토사가 유출돼 편도 2차로 중 1개 차로가 막혀 출근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밤새 내린 많은 비로 터널 주변의 흙이 흘러내렸다며 장비를 동원해 3시간여 만에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전 10시쯤에는 남구 대연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 아래 하수관이 파손되면서 하수가 역류해 남구청이 긴급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6분쯤 남구의 한 화학업체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 건물 일부와 자재 등이 불에 타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친척에게 차를 판 뒤 잔금을 받지 못하자 차량을 되찾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한 39살 이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사촌인 38살 김모 씨에게 2천만 원의 자신의 차를 팔았지만 잔금 1,7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차량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심의를 받은 성인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을 한 혐의로 업주 3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동구 서부동의 한 상가 건물 3층에 심의받은 게임기 50여 대로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돈을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개인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울산 희망 리본 사업본부가 오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본부는 올해 3억 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성위 계층 100명을 대상으로 자활자립 상담에 이어 맞춤형 취업 준비, 취업 알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늘 한화케미칼 울산공장과 청소년 선도위원회 등 6개 기업단체와 교육기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들 기업단체들은 앞으로 미래에너지 교실을 마련해 기부하거나 폭력 가해자 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부경찰서는 오늘 자살을 시도하던 20대를 구조한 73살 정박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3일 밤 10시 50분쯤 태어교 난간에서 옷을 벗고 자살을 시도하던 27살 김모 씨를 붙잡은 뒤에 119에 신고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